검찰의 공직선거법 관련 징역 2년을 구형받았죠.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인데요.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도 하고 또 재판부 결정도 기다려야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당의 안방인 호남 선거에서 패배한 후 1심 선고까지 불리하게 나온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대권 가도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에겐 운명의 가을이 10월과 11월이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번 재보궐 선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부산 금정구를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대표.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성남시라고 하는 동네가 과거에 국민의힘 시장이 8년간 재임하면서 부패하고 무능하고 유명했죠.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전국의 최고 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? 우리 김경지 후보가 우리 부산의 금정구를 부산에서도 가장 뛰어난 구 대한민국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그런 구로 만들어 놓을 걸로 확신합니다. 네, 한 기자. 그러니까 자기 자랑도 좀 섞은 것 같은데 부산 금정구를 성남시만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, 이재명 대표가 지금 2박 3일간 전남과 부산 이렇게 다니면서 재보궐 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. 어제 마지막 날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서 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이 성남시장 시절 경험도 이제 소환을 한 겁니다. 이 성남시가 국민의힘 출신 시장이 있을 때는 8년간 부패한 걸로 유명했다. 뭐 승진할 때는 돈이 오고 갔다.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부패했는데 본인 이후로 성남시가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바뀌었다.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이 부산 금정구도 상당히 이 부산 중에서 좀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보이는데 지방 의료를 포함해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. 네. 국민의힘 출신 성남시 시장들이 들으면 아마 뭔가 저기에 대해서 반박할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부패했던 성남 그게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성남시장이었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.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시장일 때 이제 최고 도시로 바꿨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.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이 대표의 부산 무시 논란까지 이제 거론을 했는데 윤기찬 위원장님,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남시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업적 치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들려요.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보면요. 네. 대구 관계를 보게 되면 과거 성남시는 아마 8년간이라는 거 보니까 빨간마우라고 이대엽 시장 시절 같아요. 네. 그 시절 때 그 부패했던 성남시를 본인이 맡아서 상당히 깨끗하고 좀 발전적인 도시로 변경해놨다. 네. 그러니까 민주당인 그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금정구도 그렇게 될 것이다. 네. 그럼 현재 금정구에 대한 진단이 부패했다고 진단하는 건지 어쨌든 그 듣는 금정구 시민이나 국민의힘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부적당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팩트 체크 과정에서 보면 이 규모가 달라요. 지금은 재판받고 있는 혐의지만 네. 어쨌든 예전에 이대엽 시장 시절에 보면 그때는 물론 상당히 잘못한 거예요. 제가 보기에도 재판까지 갔으니까요. 네. 뭐 15억 정도, 총 15억 정도를 8명 정도인가요? 어쨌든 여러 독직이나 인사비리 여러 가지 문제로 기소가 됐었죠. 네.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이후에 그럼 발전적으로 변경됐냐? 그렇지 않았잖아요. 물론 저희가 아수라한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네. 현재 혐의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께 혐의가 지금 주어진 상태잖아요. 재판까지 가 있고. 네. 그런데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금정구에 있는 민주당 분들한테 피해가 된다는 거죠. 저런 말씀하시게 되면 찾아볼 거 아니에요. 그럼 현재 네. 받고 있는 혐의가 뭐지? 뭐 백현동, 성남FC, 대장동, 그 개발 비리 등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인허가권을 사용해서 혐의 자체는 어떤 개발 비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줬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게 성장된 도시의 일면인가라고 볼 때 저것은 말씀은 저렇게 대꾸적으로 하셨어도 그 진정성에 비춰볼 때 오히려 그 역효과로 민주당 분들한테는 표가 떨어지는 얘기가 아닐까. 성남시를 보게 되면요. 지금 성남시에 대한 혐의 여러 가지를 지자체장 후보로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해명하기가 어려워.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것이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. 굉장히 일을 못 하신 거예요. 자, 대장동에서
고 김문기 씨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. 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렇게 주장했다. 더 걷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온 이재명 대표께 배임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. 더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왜 거기서 막았느냐.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장으로서의 비난의 여진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소환하시는 거는 저는 표에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자, 윤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신 의원님 반론을 하신다면요. 예,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자체, 지방선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. 네. 어떤 지자체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. 네.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혁신 정책을 도입 많이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성남시만의 자체 브랜드의 복지 정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 의료원도 건립이 됐고요. 그다음에 성남시청을 국민들한테 개방하는 등 네.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고 또 뭐 친환경에 대한 무상 급식을 초중고에 또 최초로 도입을 한 거나 아니면은 뭐 청년들을 위한 지역 화폐 도입 여러 가지 그런 시범적인 혁신 정책들을 하면서 네. 성남시의 브랜드가 고급화됐다. 그리고 나름 그런 성남시장에서의 그런 혁혁한 공과를 가지고서는 경기도 지속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네. 뭐 여러 가지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, 성남 FC에 대한 이슈들은 재판에서 판가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 외에 정말 그 시민형 그리고 복지형 정책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